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 8.4도, 진안 9.1도, 전주 16.2도 등 8도에서 1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예상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임실 29도, 익산이 27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낮 기온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익산 팔봉동 일대 수돗물에서 어제 아침부터 12시간 넘게 녹물이 나왔습니다. 주민 천여 가구가 어젯밤까지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돗물을 틀자 곧바로 커피색에 가까운 녹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싱크대에는 물로만 헹군 그릇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설거지도 못하고 있고요. 설거지를 하고 나면 헹굴물이 있어야 되는데 식수만 지금 한 6통 받은 상태라서 그걸 쓸 수도 없고. 익산 팔봉동 일대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기 시작한 건 어제 오전 6시쯤. 아파트 2곳과 근처 마을까지 주민 1,100여 가구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운동하고 오고 땀 나가지고 왔는데 씻지 못하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먹는 것은 일단은 사서 먹인다 하더라도 씻지 못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녹물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12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물을 빼는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불편도 불편이지만 16시간이 넘도록 복구 작업이 이어지자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익산시는 수도관안에 유속이 빨라져 노폐물이 떨어져 나오면서 녹물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 자체가 어떤 압력의 변화로 인해서 그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데하고 틀리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익산시는 유속이 빨라진 원인과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헬기 비행 노선이 사전 협의도 없이 완주군 쪽으로 바뀌자 완주군민들이 운항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와 국방부의 밀실 행정으로 헬기 노선이 변경됐다며 노선이 취소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난 완주 군민들이 전주 항공대대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은 지난 2월 전주시와 국방부가 헬기 노선을 갑자기 김제 쪽에서 완주 쪽으로 바꾼 뒤 저공 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헬기 노선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와 국방부가 완주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멋대로 노선을 바꿨다고 비난했습니다.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죠. 공청회를 거쳤어요. 아니면 행정협조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주시는. 이들은 또 현재 노선이 전주시와 국방부의 밀실 행정으로 결정된 만큼 원래 노선으로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원래대로 그 계획대로 그 보상이 이루어진 데랑 그리고 또 협의한 그 주체들이랑 그 안에서 해결될 문제지. 바뀐 노선이 전북 혁신도시와 완주 미래발전에 축이 될 연수 클러스터 예정지를 지나면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 사항이 혁신도시 시즌2입니다. 지금 현재 항공도선이 이대로 결정이 된다면 혁신도시 시즌2는 물 건너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완주군과 주민들은 앞으로 전주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갖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국방부는 2달째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데도 아직까지 해법을 내놓지 못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국잼 군산공장은 새 주인을 찾았지만 다시 가동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하고 군산조선소 문제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산의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어제 마련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있는 전기자율차 클러스터 예정지입니다. 자동차 부품기업 10여 곳이 함께 투자해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날 해박식 하고 그 바로 이어 노사 민정 그 해박을 하면 군산 지역은 우선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한국GM 군산공장의 새 주인이 된 MS그룹 컨소시엄 역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내연 기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이 무너진 군산에서 전기차와 자율차 등 대체 산업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극복까지는 아직 먼 상황입니다. 조선업계에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함께 조선 기자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와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반을 잡고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R&D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자문심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전라북도를 지원하고 성심을 다해서 돕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일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는 정부가 건의만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핏줄을 찾아 나선 한 프랑스 입양 여성의 애틋한 사연, 지난 겨울에 전해드렸었죠. 가족을 찾았습니다. 47년 만인데요. 오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 really missed him. My destiny is to find you and to miss you. 계절을 지나 간절한 소망은 현실이 됐습니다. 긴 세월 켜켜이 쌓인 감정이 엉겨 눈물로 흐릅니다. 하늘이 만들어준 이 세상에서 아주 최고 감동의 자리다. 참 반갑다. 고마워. 1972년 2월 폐혈증을 앓는 엄마 품에 안겨 생후 일주일 된 젖먹이는 전주 한 병원에 왔습니다. 겨우내 병과 싸우던 엄마는 결국 하늘로 떠났고 가혹했던 가난은 막내딸을 가족과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한 가정이 그녀를 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결혼사진. 엄마. 제시카, 새 이름으로 자라 독일 첫 여성 선박 검사관이 된 그녀. 10여 년 전 한 차례 실패한 핏줄 찾기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건 입양 수용 의뢰서 단 한 장. 최면 기법까지 동원됐고 지난 봄 마침내 먼지 쌓인 병원 기록 사이에서 작은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때렸었어요. 원장이 좀 뵙게해달라고. 너무 기록과 직원들이 열흘 동안에 거쳐가지고 지금 한 데가 다 보면서 계속 찾아가지고 어머니의 어떤 사망에 관련된 진료 기록을 찾아낸 겁니다. 그토록 그리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 엄마 곁으로 떠났지만 언니들과 가족들은 여전히 막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7년 만의 만남, 그녀는 왜냐고 묻지 않았고 세월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Wenn ich meine Tante getroffen mit dem Mann, das war eine Nähe von Familie, von dem Blut. Und diese Ähnlichkeit Familie war da. Das ist die Überzeugung.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청년 수당을 주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7월부터 청년 수당을 주는데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저소득 청년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전북을 떠나는 상황까지 고민하는 게 도내 대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전주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일을 해야 할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년 사이에 전북을 빠져나간 청년 인구는 한 해 8,000명 선에서 13,000명 선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입한 청년 수당은 이 때문에 다른 시도와 달리 미취업 청년이 아닌 저소득 청년 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이른바 청년 정착 지원금입니다. 1년 이상 전북에 살면서 농업과 중소제조업체,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가 대상입니다. 도내 주력 산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을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 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한 달에 30만 원씩, 1년간 360만 원,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통해 사행이나 사치성 업종을 빼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는 사업 첫 해인 올해는 다음 달 3일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500명을 선발해 7월부터 지급합니다.
내후년부터는 지급 인원을 확대해 3년간 한 해 3,200명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된 유성엽 의원이 올해 정기국회 시작 전에 이른바 제3지대 신당을 출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지역구 의석이 축소되면 호남이 가장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축소가 아닌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뺀 제3세력이 4분 오열돼 있다며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9월 정기국회 이전, 그러니까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사이에는 신당이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기국회 이전에는 어떻든 출범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2단계, 3단계로 계속 변화, 발전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단계, 3단계로.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호남에서 내년 총선은 민주당과 제3세력 사이에 1대1 구도가 될 거라며 정동영 대표가 주장하는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공공부문의 개혁과 사회 안전망 강화, 노동 개혁 등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구 축소를 전제로 한 선거제 개혁안은 호남의 피해가 가장 크다며 오히려 50석을 더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못 사는 지역으로 갈수록 더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지역구를 제대로 대변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아주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전장을 낸 친구 윤준병 전 서울 부시장에 대해서는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칭찬을 하면서도 선거에서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라북도가 시군 버스터미널에 냉방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11개 시군의 버스터미널 20곳에 1억 4천만 원을 들여 에어컨과 에어커튼 등을 설치해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 달 중순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각종 화학사고 정보를 대응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낸 조동용 의원은 최근 충남 한화토탈과 군산 OCI의 사례를 보면 사고 초기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관련 정보가 전혀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때문에 해당 기관들이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을 고쳐 정보 공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3월에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고 접대한 혐의로 남원 모 농협조합장 61살 이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에 가담한 혐의로 54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김 씨 등 2명을 통해 조합원 11명에게 현금 20만 원씩을 주는 등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